재산분할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 중에 이제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상대방 배우자 불륜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예요. 재산분할은 이제 이혼 소송과 완전히 별도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서 다른 법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혼에 있어서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재산 분할에서 뻔뻔하게 나오면서 이걸 더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위자료를 청구할 건지, 상간사 소송을 할 건지 뭐 여쭤보면 그때 가지고 오는 증거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핸드폰, 자기 부인 핸드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서 통화 녹음, 통화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녹음기를 상대방 배우자의 이제 그 차량 안에다 넣어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사 범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 외에 배우자 간에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면 일종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면밀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의 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징역이거나 자격정지란 말이에요. 혹은 병과되거나. 그래서 거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륜 증거를 모으려다가 징역 살게 되고 이혼 소송에서 증거 제출하려다가 징역 살게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 핸드폰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자신의 짐을 거기다 또 등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막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 지도, 카카오 앱을 시작해서 카카오톡을 보거나 구글 지도 내역, 타임라인 등을 보고서 그거를 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자기한테 보내놔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각각 이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캡처해서 자기 휴대전화로 전송한 거,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제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한 거,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서 캡처해서 자기 휴대전화로 전송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배우자가 직접 자기의 짐을 입력해 줬다던가 아니면 패턴을 자기가 직접 풀어들어서 자발적으로 보여줬다던가 그렇게 한 행위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니지만 이걸 몰래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벌금으로 다행히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은 벌금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다. 기존에 이제 형사 관련한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뭐 50만 원. 실질적으로 불륜에 의해서 증거 수집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제 사회 선교에 그 반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불륜 증거를 수집하다가 서로 형사 고소가 난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 고소, 그다음에 형사 고소로 인해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다음에 공판까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다음에 공판까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당황해 하세요. 나는 그냥 이 사람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것뿐인데 배우자 간에는 그런 게 당연히 용인되는 거 아니냐. 블랙박스 녹음 같은 거 당연히 용인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거나 블랙박스 음성 녹음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관련된 형사 법령에 의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일종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보고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증거 수집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이거를 명심하시고 일종의 동의를 얻어서 그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현명하고 스마트한 방법의 증거 수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